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 지역 학령 인구가 늘면서 교육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이비 학교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아이비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고 고등학교도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비 교육 벨트 완성으로 양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임정모 교육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이비 교육은 특정 시기에 있는 그리고 일시적인 하나의 특정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학교 교육 과정인 것이고 학교 교육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효천초와 동두천초에서의 아이비 경험이 중학교에서도 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의 아이비 인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아이비 교육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미래에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필요한데 이러한 인재는 자기주도성과 사고력, 문제 해결력 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비에서는 질문, 탐구, 성찰의 개념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깊이 있는 수업, 질문하는 수업, 문제 해결 중심의 수업은 역시 아이비 교육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비 교육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이 23년도에 5개의 아이비 관심학교와 후보학교를 중심으로 아이비 교육벨트를 선언했습니다. 교육벨트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초, 중, 고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학교교육 플랫폼을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심학교가 후보학교로, 후보학교가 인증학교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초, 중, 고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아이비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네, 덕천고등학교는 현재 아이비 후보학교로 되어 있는데 월드스쿨 인증학교로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덕천고등학교가 아이비 월드스쿨을 인정받게 되면 효천초, 남문중, 덕천고등학교의 초, 중, 고가 연계되는 아이비 교육벨트가 완성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학교급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마음 놓고 아이비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미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역 교육의 그런 시스템을 아이비 교육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일 새벽 4시 50분쯤 포천시 이동명 노곡리의 한 양계장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발생 후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는데요. 외국인 노동자 8명이 자력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고 건물 3개 동과 계란 약 10만 판이 불에 탔는데요. 소방당국은 가스통 폭발음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의정부시 신곡동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그물막을 철거하려다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DL건설 대표이사와 최고 안전책임자 등 임원진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DL건설 관계자는 사고 직후 모든 현장의 작업을 즉시 중지했습니다. 전사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확실하게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작업 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천시가 9월부터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 감면제를 시행합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차량 번호를 사전에 등록하면 공영주차장 이용 시 등본 등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되는데요. 무인 정상기에서도 감면 대상 차량이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 시 2시간 이내는 전액 면제, 2시간 초과 시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대상은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포천시 다자녀 가정으로 가구당 차량 한 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유료 방송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공세 속에 국내 유료 방송이 살아남으려면 낡은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영남권을 뒤덮은 대형 산불. 케이블 TV 지역 방송은 실시간 재난 정보를 전달하며 지역과 주민에 집중했습니다. 풀뿌리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케이블 방송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가입자 정체와 수익성 악화로 유료 방송 시장이 위기에 직면한 탓입니다. 최근 들어 유료 방송 사업의 영업이익이 96.3% 급감하는 등 이제는 단순한 산업의 문제를 넘어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유료 방송 시장이 이대로 무너진다면 미디어 공공성과 지역성도 사라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대한민국 각 지역의 지역성 실현을 하고 있느냐, 어떤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아니면 좀 문제의식을 공유하거나 정정을 요구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게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를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 속에서 과도한 책임이 올가미가 됐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어쨌든 보호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서 우리가 허가도 해줘야 됐고 우리가 규제도 강력하게 했어야 합니다만은 이제는 사실 이런 규제들이 현실성이 없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구조적 한계도 풀어야 할 숙제로 언급됐습니다. 굉장히 시장 획정도 모호하고 그다음에 너무나 규제 위주로 되고 누가 공적 책임져야 되고 누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과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정치권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정책이나 제도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함으로 생긴 공백과 미비가 지금 유료 방송 시장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국회 가방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료 방송 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유료 방송의 위기는 단순히 하나의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제도약 해법을 만들지 못하면 미디어 산업 생태계 전반을 무너뜨리는 전초전이 될 거란 걱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불경기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직자를 사칭한 사기가 전국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칭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 소속 공무원이 단골 식당의 사칭 사기를 막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안의 한 식당. 군부대에서 삼계탕 30그릇을 예약하겠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불경기 속 걸려온 단체 예약 전화. 식당 주인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군부대 간부라며 전화를 한 사람은 거래 확약서까지 보내주며 주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삼계탕 30개를 주문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30개 안 되는데요. 내가 이제 그러고 내일 났더라고. 23일 날 저녁에요. 6시 반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신데 본 게 군부대라고 그 말만 하더라고. 군부대라고. 식당 업주는 당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태안군 이진선 주무관에게 해당 사실을 전했습니다. 최근 공직자 사칭 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이 주무관. 국방부 등에 전화를 걸어 공문에 적힌 이름의 간부가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민원실에도 연락을 했었고요.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국방부 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런 사람은 근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태안은 특히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세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의심부터 한번 해보고 한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공직자를 사칭한 예약 사기뿐만 아니라 대리구매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태안에선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 사칭한 사람이 철물점에 전화를 걸어 발전기와 방제복을 구매해달라고 속여 3,8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 대전교도소 직원으로 사칭해 무전기를 대신 사달라며 2,500만 원을 편취한 일도 있었습니다. 송금 의뢰를 받은 업체 이름이나 소재지, 연락처 같은 거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업체의 그 지정 그 은행 계좌하고 송금 의뢰 받은 사람하고 일치하는지 그런 걸 좀 확인을 하고 난 다음 전화를 받았을 때는 신속하게 전화로 구두상의로라도 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공직자가 예약 시
예약금 송금을 요구하거나 별도 물품 구매를 요청하는 일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는 9억 원 이하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이후 지난 10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600여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9억 원 이하 거래가 2,052건으로 4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대출 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9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 사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에 조국 전 대표의 특별 사면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개인의 회복을 넘어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끌어내는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이번 사면으로 조국 전 대표는 국민께 빚을 지게 됐다며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간대회에서 I+ 정책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유 시장은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에이펙 2025 민간대화 축사를 통해 인천시는 출생과 육아, 주거, 교통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끊임없이 실현하고 있는 도시라며 인천의 정책적 노력의 성과가 에이펙 전체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논의에 큰 영감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민간대회 행사 주제는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의 핵심 소재이기도 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공지능 협력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을 비롯해 공공, 민간, 학계 등에서 4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민간대회 행사를 통해 전 세계 맞춤형 실생활 정책의 성공 사례인 I+ 정책을 알리고 에이펙 소속 회원 주체들과의 정책 연대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해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진상조사 활동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 청구와 별도로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서 공개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최근 법무법인의 자문을 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수교사 사망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뒤 도성훈 시교육감 자진 사퇴와 이상돈 부교육감 파면을 권고했습니다. 또 지난달까지 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이달까지 전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요약본을 공개하지 않자 진상조사위 일부 위원은 성명서를 통해 결정사항 이행과 함께 관련 책임자 징계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와 하나금융그룹이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하나금융그룹 관계자 등이 참석해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민관협력 방식 마련과 지역 복지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인천시와 협력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노인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니어 일자리 제공과 복지 지원을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만들어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시는 재활용품 수집에 나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경량 손수레 80대와 폭염 대비 안전키트 80개를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데요. 해당 사업은 하나금융그룹의 기부로 진행되며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군구의 추천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전달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